En Indy, to Indy, tre indianer, fire Indy, fem Indy, seks indianer, syv Indy, otte Indy, ni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10장. 당신은 그것을 믿나요? 베라가 물었다. 베라와 롬바드는 응접실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바람에 비를 날려서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롬바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만 갸웃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범인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판사의 말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래요. 롬바드는 천천히 말했다. 글쎄요. 당신도 아다시피 판사는 매우 논리적이요. 하지만 베라는 그의 말을 가로채듯이 막으면서 말했다. 아직까지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롬바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도 모든 것이 믿어지질 않소. 하지만 메카스 장군의 죽음으로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세 사람은 모두 사고나 자살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베라는 몸을 떨면서 말했다. 이것은 마치 악몽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롬바드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방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아침 커피가 운반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베라가 말했다.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롬바드가 무겁게 말했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상태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소.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베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범인이 우리들 중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롬바드는 갑자기 싱긋 웃고 나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은 범인에서 제외시키는군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도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당신도 머리가 이상해질 사람 같지는 않소. 당신은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 가장 현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상적인 여자가 틀림없는 것 같소. 베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다시 말했다. 클레이슨 양,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어? 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 같지는 않지만 전축의 목소리 같은 장난을 칠 것 같지는 않아요. 롬바드가 말했다. 맞아요. 나는 이득이 없으면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더구나 대량 살인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지요. 그럼 우리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5명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 누가 과연 UNON일까요? 내 추측으로는 워그레이브 판사가 제일 유력한 것 같소. 어머나! 베라는 놀랐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고는 말했다. 왜죠? 무엇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이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말하자면 그는 오랫동안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해왔던 거지요. 결국 그런 역할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자신을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맡고 있는 전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머리가 이상해져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망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라는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롬바드가 말했다. 당신은 누가 가장 의심스럽나요? 베라는 주저없이 말했다. 저는 암스트롱 의사예요. 롬바드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의사라. 나는 그를 가장 혐의가 없다고 보는데? 베라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죽은 원인이 독약이었어요. 그 점이 수상해요. 또한 로저스 부인이 먹은 것은 의사가 준 수면제뿐이었어요. 롬바드도 인정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것은 그렇소. 베라는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의사는 미쳤다고 하더라도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과로와 긴장을 갖기 쉬운 직업이잖아요. 롬바드가 말했다. 그 말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가 메카서 장군을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아침에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뜬 시간에는 그를 죽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빨리 들키지 않고 살인을 하고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베라가 말했다. 그때 죽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가 식사를 하라고 장군을 부르러 갔을 때요. 롬바드는 다시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가 그때 살인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군. 베라는 재빨리 말했다. 조금 더 위험할 것이 없잖아요. 그는 의학 지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장군이 1시간 전쯤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롬바드는 주의 깊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럴듯하군요. 그렇다면. 챕터 2. 범인이 과연 누굴까요? 블로우씨, 정말 궁금합니다. 로저스의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마른 걸레를 손에 들고 있었다. 블로우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문제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굴까요? 블로우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겁니다. 로저스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짐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강 짐작은 하고 있지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한 내 짐작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은 분명히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지요. 매우 냉정한 사람 말입니다. 로저스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거칠게 말했다. 이것은 정말 악몽 같아요. 블로어가 호기심 있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일 것 같소? 로저스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단지 무서울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챕터 3. 암스트롱 의사는 격렬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섬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이지요. 워그레이브 판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만지면서 말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배는 안 올 것 같소. 설령 저쪽에서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24시간 이내에는 바람이 멎는다고 해도. 암스트롱 의사는 손에 머리를 파묻고는 신음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워그레이브 판사가 말했다. 그렇지 않길 빌고 있소. 나는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할 작정이요. 이때 암스트롱 의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판사는 노인인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생명에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의사로 일할 때에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는 놀랐을 때가 자주 있었다. 그는 판사보다 약 20살가량 젊은데도 생명에 대한 집착은 훨씬 못한 것 같았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침대 위에서 살해된다. 의사들은 모두 비슷한 것 같다. 그들의 생각은 되게 진부하단 말이야. 평범한 두뇌밖에 지니지 않는 모양이야. 의사가 말했다. 벌써 3사람이나 죽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들은 경계를 소홀히 한 탓일게요. 우리는 미리 경계를 하고 있지 않소. 암스트롱 의사가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소. 암스트롱이 말했다. 우리는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렇지만은 않소. 암스트롱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은 당신이 범인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판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모든 사건을 검토해보면 유력한 용의자가 가려질 것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암스트롱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브렌트는 2층 그녀의 방에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집어들고 창가로 가서 앉았다. 그녀는 성경책을 펼쳤다. 잠시 뒤에 그녀는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옷장으로 갔다. 서랍에서 검은 표지의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노트에다 다음과 같이 쓰기 시작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메카서 장군이 죽었다. 그의 사촌은
엘시 맥퍼슨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는 살해된 것이 분명하다. 식사 뒤에 판사는 우리들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범인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들 중 한 사람이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범인은 누구일까? 우리들은 모두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얼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연필은 아직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떨면서 글씨를 썼다. 살인자의 이름은 비어트리스 테일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그리고는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것을 썼단 말이야? 내가? 나도 미쳐가고 있는 모양이야. 잠깐, 비어트리스 테일러는 이 에밀리 브렌트가 죽였다고 했던 사람 아니었나? 비어트리스 테일러. 비어트리스 테일러. 그치, 에밀리 캐롤라인 브랜트. 너는 1931년 11월 5일 비어트리스 테일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아이고. 각자 이제 상대방을 의심하고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챕터 5. 폭풍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다. 바람은 소리를 내면서 저택 주위를 스쳐 지나갔다. 모든 사람들은 응접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초리였다. 로저스가 차 쟁반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모두 일어섰다. 로저스가 말했다. 커튼을 칠까요? 그러면 훨씬 분위기가 밝아질 겁니다. 커튼이 드리워지고 전등이 켜졌다. 방 안의 분위기가 좀 밝아졌다. 그늘이 조금 사라졌다. 내일이면 폭풍은 그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섬으로 올 것이다. 배를 타고 도착할 것이다. 클레이슨이 말했다. 당신이 차를 따르겠어요, 브렌트 양? 브렌트가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해주세요. 커피포트가 무거울 것 같아요. 뜨개질 실뭉치를 2개나 잃어버려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베라는 탁자로 갔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분위기가 보통 때처럼 되어가는 것 같았다. 차. 오후에 차 한 잔은 정말 좋아. 롬바드가 유쾌한 농담을 하자 블로어가 맞장구를 쳤다. 암스트롱 의사도 우스운 이야기를 했고, 워그레비 판사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맛있게 마셨다. 분위기가 밝아졌을 때 로저스가 들어왔다. 그는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초조해하면서 말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목욕탕에 커튼을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롬바드가 고개를 갑자기 쳐들고 말했다. 목욕탕 커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집안의 커튼은 모두 내린 뒤에 가보니 목욕탕에 커튼이 없어졌어요. 워그레이브 판사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는 있었나? 물론입니다. 블로우가 말했다. 어떤 커튼입니까? 붉은색의 비단 커튼이었어요. 붉은색 타일에 어울리는 것이죠. 롬바드가 말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블로우가 무겁게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 하기는 모든 것이 이상하니까. 하지만 신경 쓸 것 없어.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만 잊어버리시오. 로저스가 말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불안의 빛이 감돌았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챕터 6.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그들은 그런대로 맛있게 먹었다. 대부분 통조림으로 된 음식이었다. 다시 응접실에 모인 그들 사이에는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9시가 되자
브렌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먼저 가서 자야겠어요. 베라가 말했다. 저도요. 두 여자는 층계를 올라갔다. 롬바드와 블로우는 그들을 따라가서 층계에 서서 두 여자가 각기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를 확인했다. 블로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문을 잠그라고 말할 필요도 없군. 롬바드가 말했다. 어쨌든 오늘 밤만은 두 사람 모두 안전하겠지. 그들은 다시 층계를 따라 내려왔다. 챕터 7. 네 사람은 1시간이 지나서야 잠자리로 갔다. 그들은 모두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로저스는 식당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2층에서 모두가 멈추어 서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방문을 꼭 잠그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블로우가 말했다. 문 손잡이 밑에다 의자 같은 것을 놓아두도록 하시오. 밖에서 방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말이오. 롬바드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블로우 씨, 당신은 너무 알아서 탈이란 말이오. 판사가 묵직하게 말했다. 편히들 자시오. 내일 아침에 무사하게 만납시다. 로저스는 식당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네 사람이 모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그는 식당으로 다시 내려갔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7개의 꼬마 인디언 인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 밤에는 아무도 장난치지 못할 거야. 그는 방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통하는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응접실로 통하는 문에도 자물쇠를 채우고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서 그의 새 방으로 서둘러서 걸어갔다. 그 방에는 누가 숨어 있을 만한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옷장이었다. 그는 얼른 그것을 조사해보고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오늘 밤에는 절대로 인디언 장난을 못 칠 거야. 제11장 끝.